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건강 소비를 돕는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 뻔한 경험 없으신가요? 혈압 감소에 도움, 깨끗한 혈행 건강, 높은 콜레스테롤 개선, 이런 문구들을 보면 어머 저거 나한테 딱 필요한 거네? 하고 귀가 솔깃해지죠. 제 친구만 해도 얼마 전에 만났더니 누가 좋다고 했다면서 홍국이니 코엔자임 Q10이니 한 보따리를 사와서는 이거 먹으면 이제 혈압약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에 찬 눈으로 묻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혹은 약을 먹기는 싫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제 한두 가지쯤은 다들 챙겨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걸고 먹는 영양제들이 과연 광고처럼 정말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약을 끊게 해줄 만큼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싼 돈 주고 비타민이 든 사탕을 사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무서운 것은 좋다고 먹은 영양제가 내가 먹는 다른 약과 만나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영양제 과다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인데 유독 영양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영양제 4대 천왕,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마그네슘, 홍국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의사 선생님들처럼 냉철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만 쏙쏙 골라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양제 성분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출발선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세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입니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위험한 부작용은 없는가? 를 몇 년에 걸쳐 증명하는 임상시험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약품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나 기능성, 원료를 보충해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100% 좋아진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의약품만큼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의사 처방 없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약품은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라면 건강기능식품은 자동차 성능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엔진오일 첨가제 같은 개념입니다. 첨가제가 아무리 좋아도 고장난 엔진 자체를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가 집 짓는 것에 비유해볼까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집의 튼튼한 기초 공사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강력한 기둥이고요.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집을 예쁘게 꾸미는 벽지나 페인트 같은 겁니다. 벽지가 예쁘면 좋겠지만 기둥이 썩고 기초가 부실한데 벽지만 새로 바른다고 집이 안전해질까요? 절대 아니죠.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기초공사와 기둥이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약간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같은 존재입니다. 영양제 먹으니 약 끊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기둥은 빼버리고 벽지만 남겨두겠다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혈관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영양제 4대 천왕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코큐10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심장처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있어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힘차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큐텐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점화 플러그가 낡아서 불꽃이 잘 안 튀는 거죠. 그럼 심장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쉽게 지치고 펌프질하는 힘도 약해지겠죠. 또한 코큐텐은 우리 몸의 녹, 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합니다. 혈관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죠. 특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약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코큐텐 합성까지 함께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나서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심해졌다면 바로 이 코큐텐 부족 때문일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보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 청소 부이자 소방수 오메가3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만났었죠?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아주 착한 기름입니다.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혈관에 불이 났을 때 달려가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이 끈적하게 엉겨붙어 피떡이 되는 것을 막아 피를 맑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죠. 다만 오메가3는 기름이기 때문에 산패되기 아주 쉽습니다. 빛과 열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되니 보관에 아주 신경 쓰셔야 해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작은 단위로 포장된 것을 고르시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이미 산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까워 말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흡수율을 높인 아티지 형태의 오메가-3가 인기가 많다고 하니 제품을 고르실 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천연혈관 이완제 마그네슘입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이건 우리 눈 주변 근육이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관벽에도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혈관 근육들도 쉴 새 없이 긴장하고 오그라들게 됩니다. 혈관 통로가 좁아지니 당연히 혈압이 오르겠죠. 마그네슘은 바로 이 뭉친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도 불릴 정도예요.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신경 안정, 근육 기능 유지 등 300가지가 넘는 중요한 일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술을 자주 드시거나 이뇨제가 포함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에서 마그네슘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다시마, 아몬드,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풍부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영양제로 보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붉은 쌀의 기적, 홍국입니다. 홍국은 이름 그대로 흰 쌀에 붉은 누룩곰팡이를 발효시켜 만든 붉은 쌀입니다.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이 홍국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모나콜린 K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작용 원리가 의사들이 처방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계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연 스타틴이라고도 불리죠. 실제로 식약처로부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약 대신 이거 먹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국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약보다 약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약과 비슷하다는 것은 부작용 역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지만 경계 수치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식단 관리와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4가지 성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옆집 순이 엄마가 이거 먹고 혈압이 뚝 떨어졌대 하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째, 사람마다 몸이 다 다릅니다. 순이 엄마에게는 보약이었던 성분이 나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홍국을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말만 믿고 먹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내가 먹는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혈행 개선 효과가 있는 오메가3나 홍국을 함께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영양제는 식품이지 약이 아니라는 생각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아무거나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셋째, 광고는 좋은 점만 말합니다. TV 광고에서는 혈압 감소에 도움이라고 크게 외치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발 누가 좋다고 하더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영양제를 구매하지 마세요. 내 돈과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똑똑한 환자가 되는 질문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가셨을 때는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영양제통을 다 들고 가거나 사진을 찍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데 혹시 제가 먹는 이 영양제와 충돌하는 건 없을까요? 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고 저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그리고 그걸 꼭 영양제로 보충해야 할지 아니면 음식으로도 충분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성분을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약국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 약 봉투를 보여드리고 약사님께 이 약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 혈관 영양제가 있을까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약사님들은 약과 영양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혈압이 좀 높은데 코엔자임 Q10을 먹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이 내가 관심 있는 성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어떠셨나요?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수많은 영양제 정보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둘째,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영양제는 옆집 순이 엄마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약사 선생님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내가 먹는 모든 약을 전문가에게 알리고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기적의 영양제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최고의 영양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한 음식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편안한 잠과 같은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값비싼 영양제 몇 통에 의지하기 전에 내가 매일 먹는 밥상과 나의 걷는 습관, 나의 잠자리부터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우리 건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그 위에 영양제라는 벽지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